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3팀 퍼포먼스 마케팅 본부 3팀 문희연 마케터 김상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의류 업종과 뷰티 업종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수님, 저희 오늘 첫 라이브잖아요. 네. 왜 제가 옆에서 있어서 긴장되시나요? 아, 떨리네요. 네, 저도 지금 떨려요. 하트 시그널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의류업종이랑 뷰티업종이 곧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론 의류업종이랑 뷰티업종으로 한정을 좀 하긴 했는데요. 굳이 이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다양한 업종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공통으로 포함되는 얘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타겟 분석부터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또 어떤 SEO를 좀 거쳐야 되고 어떤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할지 또 광고 성과 분석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또 마지막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지 이 순서대로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상수 씨는 의류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옷 스타일만 보면은 굉장히 패셔너블 하셔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아닙니다. 저는 옷을 좋아하지만 못 입는 것 같아요. 잘. 그런가요? 그래도 특히 이 옷을 구매를 하실 때 어느 플랫폼에서 많이 운영을 하세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도 많이 옷을 사고요. 그리고 뭐 무신사나 뭐 그냥 자사몰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죠. 이렇게 좀 하나의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갖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고객이 여러 플랫폼을 아니 제가 말을 좀 더듬고 있네요. 하나의 고객이 여러 지금 경로에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꾸로 저희도 여러 경로로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좀 고객 세분화도 필요하고 이 경로에 대해서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광고주분들께 여쭤보는 게 이 고객 연령층이나 이 세분화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인데요. 이 고객 세분화에 따라서 그 각각의 광고 전략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겟 세분화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고 계시다면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겟 세분화 어떻게 하는지 좀 상수 씨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우선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는 게 우선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나이, 성별, 뭐 디바이스, 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의류 뷰티 업종으로 따졌을 때는 뭐 지역은 아마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매를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관심사, 연령, 성별, 디바이스 이런 정도, 네,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의류 업종이나 뷰티 업종은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전 또 의류 업종 중에서도 그 이 명품 중고를 판매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중고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그 이 중고 분야 혹은 이 명품 분야는 지역을 꼭 타겟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명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행 업체나 뭐 중고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동시에 같은 키워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고 있다면 지역에 대한 키워드를 꼭 필수로 사용을 하셔라. 왜냐면 명품은 또 키워드 입찰가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이 높은 키워드 입찰가 안에서 또
많은 광고비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거나 우리 키워드가 어디서 좀 많이 팔리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때 이 지역 키워드도 많이 넣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타 타겟 세분화를 좀 거치면서도 이 고객 페르소나 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연령대로 페르소나를 나눈다고 해볼까요? 20대 페르소나라고 했을 때 20대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진 사람분들이 많잖아요. 뭐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성별로 나눠볼게요. 20대 여성이 가진 이 관심사나 20대 남성이 가진 관심사는 정말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뭐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 여성별, 20대 남성별 이 페르소나를 개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이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매체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상수 씨께서 옷을 살 때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네이버를 일단 우선 가장 스마트 스토어나 그렇게 판매되는 매체를 네이버 매체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가격 비교가 좀 용이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상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남성들을 타겟을 주로 할 때는 이 네이버 쇼핑 검색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쇼핑 검색에서 구매하는 그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또 20, 30대 정도는 뭐 이제는 SNS를 많이 쓰시겠죠? 또 이 메타도 놓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의외로 저희 이런 뷰티나 그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서도 은근 지금 광고가 잘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10대, 20대의 성지가 틱톡이기 때문에 이 틱톡 광고도 놓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쇼핑에 유용한 매체는 뭘까요? 라고 말씀을 좀 물어보시면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 메타, 틱톡 이렇게 좀 주로 말씀드리고는 해요. 저도 메타에서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고 혹해서 산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저는 이 뷰티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렌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착용하는 걸 보고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는 진짜 제가 구매하는 퍼센테이지가 진짜 그 인스타그램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버에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사거나 아니면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거나. 맞아요. 아무래도 메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약간 노출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벽이라는 게 좀 너무 얇아서 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접해서 이제 이거 괜찮네 하고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메타 틱톡의 장점은 정말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더 파고들 게 바이럴 광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네. 홍보가 또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협찬이 좀 많은 업종일 수밖에 없다. 의류나 그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렌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흔히 아는 렌즈 브랜드들 중에서 인플루언서 협찬을 통해서 성장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100명에게만 이 광고를 체험단을 진행을 시켜도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 곡선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협찬은 진짜 이 저희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쯤 꼭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협찬 말고도 체험단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님은 체험단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체험단 모집부터 이제 제품 발송하고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바이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체험단이 중요한 게 제가 또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그 100원 구매 이 멘트에 홀려서 제가 또 들어가서 그 여성용 유산균이었는데 100원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알림을 받으면 이제 원가가 5만 원대였는데 이거를 거의 전액을 할인을 해줘서 100원에 1000원에 살 수 있게끔 이거를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핫딜해서 네, 근데 이것도 핫딜이 아니라 체험단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대신 리뷰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강요가 되지 않도록 체험단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것도 저도 모르게 너무 싸니까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게 되고 이게 굳이 저희가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체험단이 모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체험단도 있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체험단 방식이 아니더라도 좀 세일이지만 체험단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또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례여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세 번째로는 이 마케팅 전략 중에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쿠팡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면은 그 계정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운영을 하셔도 어느 정도의 이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매체사에서 운영하기는 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하기를 망설이시는 편이 있는데 요거를 또 전략적으로 해보면은 이것도 할 수 있다. 뭐 구체적인 방식은 저희 위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이 사실 이 라이브 방송 때는 할인을 되게 많이 진행을 그쵸. 하잖아요. 아니면 또 이 선착순 뭐 5명 뭐 랜덤으로 뭐 더 사은품 드립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활발하게 유입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신상품을 런칭했을 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세일가로 보내면서 실제로 뭐 착용하는 모습들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구매율이 더 올라가요. 왜냐면 이 상세 페이지에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또 많이 활용을 하셔라. 또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팁들을 제공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 더 좋은 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껴봐야지 이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옷 같은 경우에도 핏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모델이 직접 입고 있는 걸 라이브 방송으로 보다 보면은 약간 그 상세 페이지에서 모델 컷으로 봤던 것보다 핏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매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활용도도 되게 잘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직접 움직이기도 하고 뭐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뢰감 상승에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제품이나 신상품 런칭이나 뭐 이런 뷰티 팁들을 좀 제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우리 브랜드에 맞는 매체 활용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코너로는 저희가 이 SEO 최적화랑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뷰티나 의류 업종에서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수 씨는 블로그를 많이 하시나요? 그냥 소비자로서요. 제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에서 이제 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고 이제 일반인이 사용한 후기들을 보통 블로그로 올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보고 나도 이런 스타일의 이런 후기를 보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구매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뷰티 업종 블로그를 꼭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 뭐 리뷰단 뭐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그냥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입술 색깔 아니면 뭐 섀도우 이런 뭐 다양한 화장품이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이 발색은 사실 썩 믿기지 않아요. 막상 그쵸. 실제로 해보면은 내 피부색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입술색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피부색 다 달라요. 제가 상수 씨보다 까만 것처럼요. 지금은 좀 더 빨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후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 의류랑 뷰티라고 생각해요. 블로그에서 이제 사례들을 많이 접하니까 사실 판매하는 곳의 상세 페이지에는 모델 한 명이 옷을 여러 개 입고 맞아요. 그 사람 핏을 그 사람만의 핏만 볼 수 있고 그 사람만의 피부톤으로 뭐 립밤, 뭐 립스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블로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하고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블로그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노려야 해요.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21호부터 뭐 17호, 23호, 25호 다양한 피부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이 톤에 맞춰서도 바이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더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상세 포인트를 잡고 좀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더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트렌드들, 뭐 뷰티 트렌드를 알려주면서 뭐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거나 우리 뭐 스타일링 팁도 같이 녹여서 하면 더 좋겠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트렌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8일 오후 4시에 그 노준영 저자님께서 2025년 요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더보기란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좀 이어서 말을 하자면 저희가 SEO라는 걸 언급을 했잖아요.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요. 저희가 이 키워드 최적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뭐 의류 업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키가 작아서 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할 때 뭐 키장녀 후기 약간 이런 것도 가끔 쳐요. 가끔. 키 크신 상수님은 이런 고충을 모르시겠죠? 그리고 또 신발 사이즈가 작아서 뭐 235, 뭐 230 이런 거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요즘엔 또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220 사이즈는 또 후기가 많이 없어서 220 사이즈 후기 이런 걸 진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키워드로 해놓으면 저 같은 소비자도 약간 타겟할 수 있겠죠? 약간 상세하게 워딩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최적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게 조금 더 뭐 리뷰를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저희 웹사이트에서 뭐 이 사람들에게도 뭐 이런 사이즈를 추천한다라든지 뭐 이런 상세적인 것도 하면은 조금 더 뭐 가시성도 높아지고 뭐 조금 더 구매율도 올라가고 하겠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다른 것도 또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이 키워드 최적화라는 게 사실 저희한테 맞는 정확한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렌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뭐 식염수에 노출되면 사실 광고비
누수겠죠. 네. 그래서 이 렌즈를 찾는 사람도 보면은 그 도수에 따라서도 이 렌즈를 다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한쪽 눈이 뭐 이렇게 시력이 달라서 난시인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뭐 난시용 렌즈 아니면 뭐 컬러 렌즈 패션 렌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 제품에 맞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저희 웹사이트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 키워드 최적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엉뚱한 키워드로 두면은 광고비 누수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품질 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랜딩 페이지의 연관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맞지 않는 거를 저희가 노출시켰을 때 이 품질 지수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의 가시성을 높이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 성과 분석을 좀 하시면서 광고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바쁘시다 보니까 이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광고 성과를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그때그때 효율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보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웹사이트에 대한 그 트래픽들 그리고 우리 상품에 대한 전환율 그리고 뭐 또 기타적인 사항으로 좀 보자면은 뭐 광고에 대한 클릭률, 뭐 소재에 따라서도 그 클릭률이나 전환율 차이가 있겠죠. 뭐 그 기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분석적으로 전략을 좀 구성을 하셔라. 아무래도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성과 그 광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개선 사항을 데이터를 통해서 기축을 하고 뭐 감액을 할지 증액을 할지 누수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해야지만이 좀 더 높은 성과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호스팅사에 따라서 그 이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트래픽은 제공해주는 데도 있고 제공을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은 곳도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GA4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많이 웹사이트 트래픽을 보고 있는데요. 이 GA4가 좋은 게 이 방문 체류 시간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어느 키워드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전환이 어느 키워드에서 났는지 뿐더러 그냥 전환뿐만 아니라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전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뷰티 업종이나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소재에 따라서 전환이 다릅니다. 제일 중요하죠. 문구 하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그 각도의 차이라든지 진짜 섬세한 부분 하나 차이여도 이 소재에 대한 성과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은 사진을 두고 뭐 그냥 아까처럼 100원 체험단이라고 하는 거랑 그냥 30% 세일이라는 포인트 중에서 100원 체험단에 대한 그 구매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세일 가격이라고만 하면은 사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부가적인 뭐 사은품이라든지 뭐 이 특정 기간에만 얻어갈 수 있는 이 가격 그리고 또 추가 부수적인 서비스까지 좀 더 되어야 그래야 좀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업종이나 뷰티 업종인 것 같아요. 특히 또 뷰티 업종 하면은 저는 가장 이 광고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올리브영인데요. 이 모든 브랜드의 그 할인율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브랜드가 얼만큼의 할인가가 적용되는지 이 소재를 만들면서 이 올영데이라는 문구 하나로 모든 사람이 올리브영 맞아요. 가게 만들어요. 진짜 전략을 잘 짰어요.
올리브데이라는 말을 모르는 여성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 오늘 올리브영 세일한대요. 가야겠다 하고 그냥 일단 둘러봐요. 내가 뭘 샀어야 됐지? 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올영? 일단 뭐 가면 뭐든 있겠지 하고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소구 포인트를 잘 만드셔야지 그리고 전환이 더 잘 나는 것 같고, 이거를 또 만들기까지 이 올리브영도 참 많은 A/B 테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브랜드 세일을 홍보를 해야 할까,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올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요소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 맞는 최적의 조합, 문구나 이미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광고 제안들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저희가 제안해드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위에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세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의류 업종이나 뷰티 업종은 소재나 이 문구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특히나 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던 11월 8일 오후 4시에 저희 노준영 저자님께서 2025 요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